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미국의 CPI 지수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활발한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세가 계속해서 증시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가 함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양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에 바짝 붙어서 2681선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올 들어 최고치인 889선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2차 전지의 강한 반등세 속에서 이 지수를 견인을 해주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도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에는 미국의 오라클이 예상을 웃돈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13% 급등한 점이 국내 성장주의 매수 심리를 더욱더 자극했다 이렇게 보여지고도 있는데요. 모쪼록 코인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좀 순환매도 빠른 분위기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조급한 마음이 또 들기도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장을 대응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들도 조금 천천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차분한 시장 대응 전략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전문가님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전화 접수 그리고 문자 접수 두 가지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오경수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요일의 남자 오경식입니다. 오늘 장이 좀 약간 어지러운 감이 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가는 종목은 또 가고 또 빠질 종목은 빠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힘든 장에 내가 더 가는 종목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오늘 제가 많은 준비했으니까요.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2차 전지도 좋고 반도체도 좋고 어쨌든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켠 좀 그래도 괜찮았던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봤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오늘 증시 수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급 같은 경우에 오늘 개인들이 양대 지수를 모두 다 매도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증시를 보셨을 때 2차 전지, 정확히 말하면 전고체겠죠. 전고체나 액침 냉각 테마주, CXR 테마주,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움직였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 테마들,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을 이끄는 양대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팔았다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내 물량을 넘겨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인터배터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그래도 좋은 모습을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앞으로의 또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2차 전지 쪽 관련돼서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선별적인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번에 인터배터리가 끝나고 나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테마라고 봤을 때는 전고체 배터리 테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 SDI를 필두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이에 반해서 아시다시피 양극재 종목들이었던 예를 들면 미래나노텍 이런 종목들, 엔캠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사실 워낙 낙폭이 컸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2차 전지 안에서도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양극재 수출치는 계속 깎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이 섹터의 바닥은 찍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즘 구간입니다. 캐즘 구간에서는 실제 수요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힘든 구간이 있을 것 같겠고요. 이런 구간 안에서 당연히 선별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이 선별적인 움직임이 전고체 배터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 SDI에서 27년, 빠르면 26년부터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 2년 정도 남았다라는 거겠죠. 보통 주식의 경우에는 꿈을 먹고 자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뒤에 있을 만한 이 어떤 이벤트들에 대해서 지금 이 이벤트에 대한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차 전지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 섹터를 갖고 있다면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셔도 되겠고, 내가 그 외의 섹터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두 가지의 이 시나리오, 대응 시나리오가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라는 섹터 내에서도 내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대응 전략의 방향성을 조금 다르게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2차 전지 종목 보유했다, 혹은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고민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오경식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아래쪽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02-377-0279번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문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주전자재료요. 아, 대주전자재료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9만 원에 10%예요. 아,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서 어떻게 좀 야, 오늘 많이 대응해봐야 올랐어요. 될까? 네네, 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 예, 바로 솔루션 여쭤볼게요. 예, 네, 시청자분 수익 내고 계셔서 축하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요 종목 같은 경우에 혹시 오늘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작년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 12월 그러면은 20일인가 19일인가. 거의 한 3개월 정도 이제 좀 물려 있다. 이제 좀 본전까지 올라오신 거네요. 예, 오늘 많이 올랐. 네. 오늘 요 종목 그렇죠. 관련돼서 제가 잘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일단 예. 비중이 아주 좋습니다. 10%면은 사실 부담 없는 비중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끝까지 시세를 다 누릴 수 있는 비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이 종목 오늘 뉴스 같은 경우에 전고체 산화물 관련된 특허를 받아서 급등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기존에도 뭐 실리콘 응급제를 하고 있는 기업이었고요. 거기다 덧붙여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슈까지 붙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재료적으로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이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종목들을 보실 때는 이런 대형주들을 보실 때는 월봉, 주봉, 일봉 이렇게 장기 차트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셨을 때 딱 차트 속에서 어느 정도 답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에 이 박스권 구간 돌파했던 구간 있죠. 이 구간을 잘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딱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 이렇게 지지가 나오면서 바닥을 지켰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바닥은 지켰죠. 바닥은 7만 원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바닥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급등을 하는 종목들에 따라서는 약간 디테일한 차트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셨을 때요. 일봉을 보셨을 때 최근에 이런 매집봉들이 많이 떴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달 이상 매집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거의 매집했던 구간이 8만 원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보통 이런 매집을 사실 길게 매집한 것은 아닙니다.
한 달 정도면은 사실 되게 짧게 매집을 한 거기 때문에 매집의 구간이 짧다는 소리는 이걸 매집했던 세력들도 그렇게 높은 수익률까지는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의 평균 단가가 8만 원 정도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보통 직전 매물대를 좀 중요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직전 매물대가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보통 이제 10만 원대부터 11만 원 사이가 많은 매물대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여기서 많이 이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 있던 구간이라는 소리겠고요. 이 구간이 오게 되면은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버티셨고요. 10만 원부터 분할 매도로 입절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앞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시청자분이 오랫동안 물려 계셨잖아요. 물려 계셨고 또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근데 이 종목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안에 뭐 2배, 3배 가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길게 보셔야 되는데 길게 가져가려면 내가 비중이 절대 늘려서는 안 됩니다. 비중이 작아야지만 10만 원, 12만 원, 13만 원까지도 쭉 홀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추가 비중 하지 마시고 10만 원 위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도하시면서 입절 수익 구간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대주전자재료 말씀해 주셨고요. 10만 원부터 분할 매도로 익절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산업 문자 보내주셨고요. 동국산업 매수가는 6,730원,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인데요. 올해 9월부터 니켈 도금 강판을 양산한다고 합니다. 4680 원통형 배터리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전망 그리고 동국산업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이 시청자분께서는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문자로 주시는 분들이 사실 그냥 매수가, 뭐 맞아요. 비중 이것만 딱 던져놓고서 한번 떠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내용을 원하시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화를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목소리 좀 들으면서 네. 또 시청자분이 어떤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이런 걸 들으면 참 좋지만 그게 힘들다고 할 때는 이렇게 문자를 좀 상세하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일단 동국산업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680 원통형 배터리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 종목은 또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4680 배터리가 그동안 이제 테슬라 계속 이제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왜 그동안은 잠잠하다가 당연히 이제 리튬 가격 빠지고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거 언제 될 거야? 라면서 냈던 거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삼성 SDI에서 4680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삼성이 하고 있고 LG가 한다고 그랬고 SK온도 하겠죠. 뭐 글로벌적인 과점 업체들이 다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개화의 시기로 넘어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4680 배터리를 하게 되면은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드는 업체가 딱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동국산업이 하나가 있고요. 바로 TCC 스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장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TCC 스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양산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빠르게 이 시장이 커진다는 전제 하에는 사실 TCC 스틸이 대장주고 가장 수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아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약간 이등주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좋긴 좋은데 이 종목이 이등주라는 것은 알고서 내가 홀딩을 하셔야 되겠죠. 왜냐? 이등주가 왜 이등주겠습니까? 이등주가 대장이 되긴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에 1등주가 빠지거나 대장주가 빠졌을 때 2등주가 같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동국산업 내용을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동국산업이 꽤 괜찮은 회사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동원 시스템즈랑도 이제 계약을 한 상태겠고요. 또 과거에 이제 뭐 SK나 이런 쪽이랑 좀 많이 친분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양산하게 됐을 때 삼성이나 SK에서 많이 쓰긴 써줄 겁니다. 특히 삼성 쪽에요. 그렇긴 한데 이제 9월 양산이니까 아직은 6개월 남았죠. 근데 6개월 동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청자분 제가 봤을 때 평단을 봤을 때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비중 30%가 절대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단타로 들어갔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는 이제 여의도 쪽 또 이런
이쪽에서는 업계에서는 좀 많은 내용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저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이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청자분이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라는 것은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것은 나 단타로 들어갈 거야 라는 거겠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4680 배터리가 9월 양산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텀이 있습니다. 주가가 뭐 물론 미래를 반영해서 먼저 땡겨 온다고 하긴 하지만 6개월 동안 제가 봤을 때는 꽤나 많은 행보를 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권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타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저는 절반은 익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단타로 들어갔다면 절반은 익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과거 작년 4월, 7월 달에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나는 이거 물려있다라는 거고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뭐 한두 달 오른 것 같다가는 성에 안 찰 겁니다. 왜냐? 내가 1년, 2년 기다렸는데 앞으로 1년 이상 더 못 기다리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많이 기다렸으니까 크게 먹으셔야죠. 크게 보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때 들어갔다, 내가 장기 투자로 들어갔다라고 하신다면은 당연히 양산할 때까지 올 연말까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더불어서 내가 장투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비중은 더 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두 가지 대응 전략을 알려드렸습니다. 내가 단타로 들어갔다. 절반 매도. 나머지는 9월 달까지 가져간다. 내가 장기로 들어갔다.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말고 9월 달까지 쭉 들고 간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국산업 지금 단타 관점으로 접근하셨는지 그리고 장기 관점으로 접근하셨는지에 따라서 좀 솔루션 다르게 주셨는데요. 일단 단타 관점으로 접근하셨다면 절반 익절, 그리고 장기 관점이라면 좀 9월까지는 일단 비중 늘리지 말고 홀딩해라 라고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말씀 따라서 대응까지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제주 반도체 31,000원에 80%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제주 반도체 31,000원에 80%요. 네네, 비중이 상당히 크신데 지금 또 물려 계셔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전문가님께 솔루션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혹시 이거 언제 들어가신 겁니까? 혹시 1월 달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2월 달에 들어가신 거예요? 1월 달에 1월 달에 거의 고점에 물리셨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 사실 7,000원에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익절을 한 상태겠고요.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은 종목마다 이 대시세가 나오고 나서 그 시세가 유지가 되는지 더 상방을 뚫을지 또는 이대로 그냥 쭉 내리막을 거둘지가 결정됩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LPDDR 때문에 움직였던 거고 온디바이스 테마주로 이제 엮였죠. 근데 혹시 이 종목 사업 보고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지금 제가 제주에 살고 있고요. 네. 제주에 살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업 보고서를 봤냐가 중요합니다. 사업 보고서 못 봤어요. 네, 못 봤죠. 예, 비중을 80% 사실 들어가면은 사업 보고서는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LPDDR을 만들고 있긴 한데 LPDDR 매출이 지금 8억 나와요. 8억. LPDDR 매출이 8억이 나옵니다. 제가 이 종목을 7,000원대에 들어갔을 때 관점 무엇이었냐? 이때만 해도 시총이 2,000억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PDDR 매출이 8억이나 나오네. 온디바이스 시장이 앞으로 100배 이상 성장할 건데 그럼 이 8억의 매출이 거의 뭐 200배 늘어난다고 했을 때 뭐 매출이 한 1,600억 정도 나오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이 기업의 시총이 그래도 한 1조까지는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이걸 말씀드린 게 제가 자랑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비중을 80% 정도 들어갔다면은 이 정도까지는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냥 내가 영혼의 몰빵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딱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 종목 기간 조정이 꽤나 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 TC본더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제가 한미반도체를 말씀드리냐라고 했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종목들을 매매를 하실 때 되게 중요한 게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갔다가 아래쪽입니다. 쉬지 않고 주가가 오르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TC본더 매출, HBM에 들어가는 TC본더 매출이 실제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LPDDR의 실적이 이제부터 나올 거예요. 이제부터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이 종목에 대해서 시장이 체크를 할 겁니다. 너 진짜 LPDDR 관련주 맞아? 너 진짜 온디바이스 관련주 맞아? 라고 계속 체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요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왜 갖고 나왔냐? 지금 올랐으니까 갖고 나왔냐? 절대 아닙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려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이제 HBM향,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MLB 기판을 납품하다 보니까 주가가 거의 2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죠. 왜 조정을 받았냐? 실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너무 양이 적었던 거예요.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너네들 이거 실제로 엔비디아한테 제대로 수혜받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계속 시장이 의심하면서 조정을 1년 정도 받은 겁니다. 그리고 1년 정도 받고 나서 저번 주 목요일 날에 IR을 하면서 나 제대로 하는 거 맞아. 나 서버형 매출도 나오는 거 맞아. 이러면서 다시 주가가 급등을 한 거거든요. 워킹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주반도체의 앞으로의 차트 움직임은 저는 이렇게 이수페타시스 같은 움직임으로 한다고 보여집니다. 시청자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네네. 네네. 그래서 지금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보시면은 자 제주반도체를 보시면은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 지금 제주반도체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요게 지금 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떨어지고 나서 아마 시장에서 옆으로 횡보를 한 3-4달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요 구간은 이미 지나온 거니까 제가 봤을 때 대략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다시 반등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여기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시청자분 비중이 작으면은 그냥 홀딩 쭉 하세요라고 할 거예요. 근데 비중이 80%이기 때문에 혹시 신용 쓰셨나요? 아니, 안 썼어요. 신용은 안 썼죠? 그럼 다행입니다. 신용 안 썼으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고점 대비 한 40%에서 50%까지 주가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 실적이 예상만큼은 안 나올 거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전고점 깨면서 대략 한 2만 원 정도, 2만 원 초반까지도 한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청자분이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이렇게 고점 대비 한 50%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진짜 하는 거 맞네? 그러면서 반등 나오고 그러면서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실적이 사업 보고서에 찍히면 이런 식으로 다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이 사실 비중이 적다고 하면은 오히려 많이 빠졌을 때 고점 대비 한 40% 이상 빠졌을 때 2만 원이겠죠? 2만 원일 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비중 평단을 확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청자분은 그건 힘들 것 같고요. 최소한 6개월 정도 기다리시면서 이 다음 상승을 나오기는 걸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넉넉히 기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LPDDR 매출이 일단 8억 원 찍히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아마 안 나오겠죠. 왜냐? 온디바이스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온디바이스 지금 매출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온디바이스 매출이 지금 8억밖에 안 나오고 있고 인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인제 시작을 하면 언제 이게 반영이 되느냐? 9월 달 정도 돼야지만 실제로 삼성 갤럭시에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고 하면서 9월 분기 보고서에부터는 LPDDR 매출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너 진짜 하는 거 맞네 라고 하면서 주가가 그때부터 워킹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나쁘지 않았으나 너무 고점에 물려있고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반도체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또 진단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경식 전문가님의 팬이어서 통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가 가진 종목 고민들 좀 해결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문자 접수 샵 3772번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네, 궁금해서 매수가 비중 어떻게 연락드렸어요. 되실까요?
81,000원이요. 81,000원의 비중은요? 50%요. 50%요. 아, 이 예. 종목이 오늘 좀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예. 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고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분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약간 좀 싫은 소리 좀 할게요. 아마 예. 이 종목 아마 많이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많이 들고 비중도 크셨기 때문에 많이 주변에 물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예. 말씀드리지만 이거 고생을 좀 오래 하셔야 됩니다. 조정을 오래 받아야 돼요. 왜냐? 코로나 저점이 8,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저점 대비 거의 12배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그 12배, 어떻게 보면 대시세가 났다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이때 매수하신 거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좀 오래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가격 조정은 거의 끝났다고 봐요. 왜냐면 고점 대비 거의 한 50%까지 찍고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늘도 뭐 뉴스 나와서 움직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구동모터, 연구자석. 그런데 이제 포스코 그룹과 이런 포스코 그룹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이 전기차 관련돼서 그 트레이딩 사업을 하는 업체다 보니까 뭐 주가는 저는 여기서 이제 거의 다 빠졌다라고 보긴 합니다만 이 종목이 이제 이 오랜 조정을 겪고 나서 그때 말했던 실제 매출이 나와야지만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던 평균 단가까지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 구간 급등을 하는 구간에 어떤 뉴스가 나온지 혹시 기억하세요? 아니요. 네, 이때 이제 시가총액 100조를 만들겠다, 매출 100조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포스코 사장이. 근데 포스코 쪽엔 제가 2차 전지 쪽에서도 선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운영하는 네. 노란톡방에서는 포스코 그룹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회장이 지금 바뀌었어요. 아셔요? 예. 예,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회장이 바뀌면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빅베스가 일어납니다. 전임 회장이 했던 일들을 새로운 회장이 싹 다 이제 좀 뭐랄까요? 다 이제 폐기 처분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포스코가 뭐 하겠다 했던 이런 공헌들, 이런 이 계획들이 좀 어그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런 악재들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2차 전지 쪽은 캐즘 구간이 있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꽤 오랜 동안 조정을 겪을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릴게요. 이거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아마 이 정도 박스권에서 제가 봤을 때 한 2, 3년 정도 이상은 횡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분 지금 비중이 너무 높아요.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이게 참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 비중이 한 20%만 되더라도 사실 5만 원 이하로 여기 바닥 확인했잖아요. 그럼 5만 원 이하 떨어지면은 동일한 비중 사세요. 그러면은 이제 뭐 한 평균 단가가 한 6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6만 5천 원까지 떨어지니까 다시 한 7만 원, 8만 원 됐을 때 팔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겠고요. 그냥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어차피 이거 혹시 손해 보시면서 파실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내려놓고 한 2, 3년 정도 그냥 지켜봐 주세요. 이 종목이 문제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상폐당할 종목도 아니고요. 기업이 뭐 잘못된 행동을 하진 않습니다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이 주가를 천천히 소화할 만한 시간이 필요하고 제가 그것을 2, 3년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버티셔야 돼요. 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조금 길게 보시고 장기적으로 좀 버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B 세미콘 LB세미콘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500원에 30%인데 앞으로 전망 좀 부탁합니다. 아, 네네. 앞으로의 전망이요. 전문가님께 바로 또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혹시 이거 저랑 상담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분하고 이거 언제 한번 매수하셨어요? 해봤는데. 예?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6개월 정도 6개월 반도체가 정도? 이제 시작한다고 그러고 할 때. 요거 때인데. 요거 저랑 한번 상담하셨던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여기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작도를 해놓은 게 있어요. 아니, 전문가님하고는 상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가요? 그러면은 참 아쉽네요. 예, 왜냐면 저랑 좀 일찍 만나셨으면은 저 익절하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차트 한번 볼게요. 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저는 애초에 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바닥 잡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바닥 잡고 있는 종목 뭐하러 바닥 잡고 있는데 지금 들어갑니까? 바닥 다 탈출하고 나서 들어가면 되지. 이런 종목은 애초에 저는 매수하지도 않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시청자분이 최근에 주가가 움직였던 구간이 있었네요. 2월 중순이었고요. 이때 나오셨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종목을 시청자분이랑 같이 얘기했던 것 같다라고 말을 했냐면 제가 이렇게 작도를 해놨거든요. 요게 제가 여기서 매도하라고 매도선을 그어놓은 건데 아마 제가 봤을 때 내가 7,500원이고 나 이거 한 10,000원 볼 거야 이러면서 아마 매도를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8,500원 왔을 때 이건 매도는 하셨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일단은 이 부분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비중이 좀 커요. 비중 항상 이렇게 20% 넘어가면은 내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 더 이상 늘리지 마시고 지금 반도체 쪽이 그나마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DDI라고 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나 이런 쪽에 만드는 반도체 기업인데 기술적 반등으로 7,80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시청자분?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7,800원. 7,800원. 기억하세요. 제가 세 번째 말하고 있어요. 7,800원. 왜냐면 아마 시청자분이 지금 내가 7,500원에 내가 이걸 물려 있으니까 아마 7,800원 이렇게 오면은 얘 앞에 9,600원 갖고 8,500원 갔으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 저항대에서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반도체 쪽이 조금 이제 저는 반도체 쪽이 아직 좋다고 보기 때문에 반도체 쪽 훈풍이 불 때 7,800원까지는 한번 트라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800원일 때 이거 매도하시고 이것보다 좋은 반도체 정말 많아요. 이거 말고 더 좋은 종목 사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시청자분이 안전하게 빠져나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LB세미콘 7,800원 목표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응까지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 보내주셨어요. 후성 매수가 13,460원이라고 보내주셨고요. 비중은 13% 담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사연을 좀 자세하게 보내주셨는데요. 유상증자 소식에 급락을 했습니다. 유증 받아야 될까요? 주가 10,000원일 때 신주가 7,850원인데 추후 조정될 수 있다고 하네요. 유상증자 부모 보유는 처음인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유증을 받는다면 제가 해봐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네, 일단 너무 상세하게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풀어주셔야지만 제가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띡띡 던져 놓으시면은 저도 띡띡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좀 고민이 많으신 분인데 과거에 이제 대한전선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대한전선 때도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때였어요. 이때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제 요때 유상증자를 했어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전선 쪽 많이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전고점 돌파는 하긴 하는데 이거 꽤 오래 걸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체가 많이 쌓여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체를 이 시체들이 내가 시체였던 거를 기억하지 못할 때까지는 계속 옆으로 횡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 대한전선의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흘러내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후성을 봅시다. 후성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요쪽에 이제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소재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요게 이제 중국 쪽이랑 경쟁이 엄청 심합니다. 엄청 심하고 아시다시피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은 얘는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 중단도 걸렸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상증자까지 나왔죠. 그래서 월봉을 보셨을 때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차 전지로 움직이기 전까지 주가가 빠졌습니다. 주가가 거의 여기까지 빠졌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냥 거의 바닥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받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평단을 낮춰야 되거든요. 아마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제가 봤을 때는 한 9,000원까지는 한번 올릴 겁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받고 나시면은 평균 단가가 대략 한 10,000원까지는 떨어질 것 같아요. 10,000원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그냥 좀 들고 가시면 좋겠고 비중이 13%잖아요. 그러면 2배로 이제 유상증자를 다 받는다고 하면은 비중이 한 20%까지 늘어날 거고 평균 단가는 한 10,000원까지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간은 오래 걸릴 겁니다만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산업 자체가 되게 독점적인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제 황산 같은 걸 만져야 되거든요. 불산을 만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한테 이런 허가를 잘 안 내주다 보니까 이런 기업은 이제 쉽게 말해서 존버라고 하죠. 존버를 타시다 보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 지금 이 종목이 당장 반등을 나올 수 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상증자를 왜 했겠습니까? 힘드니까 한 거죠. 힘드니까 한 거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나온 돈을 가지고서 다시 공장을 굴리고 그 공장에서 돈을 만들어내고 매출을 만들어내는데 적어도 1년에서 2년 걸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2년은 조금 기다리셔야 되겠고요.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주가가 바닥권이니 유상증자를 받으셔서 주가 평단을 낮추시고 이런 종목 1년, 2년 안에는 보통 한 제가 봤을 때 기술적 반등으로 직전에 좀 매물대 구간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요 구간이라고 보고요. 요 구간 한 11,000원, 11,500원 정도라고 보이네요. 그래서 요 구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유상증자 받으시고 평단 낮추셔서 11,000원, 11,500원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잘 매도하시고 익절하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다라고 솔루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후성 지금 유증 받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평단 낮추신 이후에 조금 장기적으로 대응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000원, 11,500원 정도 꼭 매물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한 분씩 좀 차례대로 친절하게 상담까지 도와주셨는데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까지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뒤에는 이 대장주 잘 잡는 주식 대장의 비기와 전략 또 오늘의 종목이 공개가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타임 특가 종목으로 돌아올게요. 네, 요즘 일봉 3계단 비법으로 정말 핫하신 전문가님이시죠. 여러분들께서도 소통 이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종목을 어떤 걸 보시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적재적소에 맞는 전략을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소통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6355 참여 코드 입력하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오경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일봉 3계단 기법이 어떤 비법이길래 정말 많은 분들께서 러브콜을 보내시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어떤 기법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갖고 온 대장주 잡는 일봉 3계단 비법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제가 종목 상담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아마 제주 반도체 같습니다. 사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이따가 사례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자, 우리가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은 저희가 7,000원대에 잡았다고 했죠. 이런 종목들은 저가에서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잡게 되고 내가 사업 보고서도 안 보고 비중을 80%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차피 도박을 할 거면은 승률 높은 도박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재무 안 볼 거야, 나 수급 안 볼 거야, 차트 안 볼 거야, 재무제표 안 볼 거야, 사업 보고서 안 볼 거야. 그러면은 뉴스 안 볼 거야.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내가 더 낮게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력보다 더 싸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재무도 보기 싫다, 수급도 보기 싫다, 차트도 보기 싫다, 뉴스도 보기 싫다, 사업 보고서 보기 싫다 그러면은 딱 요거 하나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 아래로 들어오셔서 무조건 요 일봉 3계단 기법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봉 3계단 기법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상향 추세 종목이고요. 급등의 전조 신호를 포착하는 겁니다. 급등하고 나서 포착하는 거 아닙니다. 급등하기 전에 포착을 하는 거겠고요. 조건은 이거래일 전 대비 상승. 두 번째 조건은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또는 돌파입니다. 이 세 번째 계단이 뭐냐라고 할 텐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시크릿입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다 공개를 하게 되면은 너무 제 걸 다 까발리는 거니까. 그래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나머지 이 내용 꼭 다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 일본 상계단 기법으로 어떤 종목을 잡았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뭘까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이렇게 잡았고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성델타 테크죠. 이 종목은 1300% 이상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 신성델타 테크인데요. 요 차트만 보시면서 내가 여기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차트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좀 이따 한번 저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봉이 떴습니다. 이게 1봉이라고 합니다. 이 봉이 뜨고 나서부터 이 세 번째 계단, 이 세 번째 계단을 돌파하는 순간 들어가십시오. 요때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매수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저희가 봤던 구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요 구간입니다. 이렇게 아주 저점, 정말 초저점에서 발바닥 각질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쭉 1300% 수익까지 끌고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 신성델타 테크였고요. 1300%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엔캠이라는 종목입니다. 엔캠 요즘 엄청 핫하죠. 근데 제가 이 시그널이 떴을 때 일봉 3계단에 이 봉들이 떴을 때는 아무도 엔캠 보지 않았어요. 왜냐? 엔캠은 뭐 대주주 문제가 있다, 뭐 전해질 이거 뭐 어떻게 쓰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때 매수를 하셨어야 됐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봉이 여러 개 뜰 때가 있습니다. 봉이 여러 개 떴다는 거는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그랬을 때 내가 언제 진입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 번째 계단을 돌파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 번째 계단 돌파를 못했고요. 마지막 요 구간에서 세 번째 계단을 제대로 돌파를 했죠. 제대로 돌파를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들어간 거거든요. 쭉 500%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열심히 재료 공부하고 차트 공부하고 재무제표 공부하고 뉴스 일일이 검색하는 것보다 그냥 요 시그널 뜨고 나서 일단은 믿자 본전이지 한번 사보자. 한 10%만 매수해보자 라고 해서 들어가셔도 500%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10% 아까 전에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비중 80% 들어갔습니다. 80% 들어갔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0% 30%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그냥 속는셈 치고 비중 10%만 던져도 500% 수익이면 내 원금의 절반을 버는 겁니다. 굳이 힘들게 위험하게 매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시그널 뜨고 매수만 하면은 500% 상승, 정말 누워서 떡 먹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제주반도체예요. 아까 전에 시청자분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진짜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우리는 여기서 매수 시그널이 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엄청 쌀 때 서가지고 그냥 쭉 물론 기다림이 있었죠. 기다림은 있었습니다. 물론 한 세네 달 정도 기다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580%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번째 계단, 첫 번째 계단 이탈도 없었기 때문에 이 풀 시세를 다 우리가 나의 수익으로 건져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매수하는 분들이었잖아요. 여기서 매수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고점이지 않습니까? 난 여기서 매수했는데 나는 이미 다 이절 끝났는데 이제 뒤늦게 따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력보다 더 싸게 사십시오. 비싸게 사지 마세요. 그냥 세력보다 더 싸게 사면 해결되는 문제겠고요. 오늘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종목들 몇 개만 더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도 똑같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와서 뭐 CS 단다, 뭐 머크가 뭐 사간다, 5조다, 어쩐다. 그래요. 그것도 정말 좋죠. 지금 와서 매수하시는, 뭐 오늘 내가 5%, 3% 뛰게 하는 사람들은 오늘 들어가세요. 근데 내가 100%, 200%, 300%, 1000% 먹을 거면은 이때 들어가야죠. 쌀 때 들어가야죠. 왜 비싸게 들어가시죠? 쌀 때 들어가야 됩니다. 쌀 때 들어가야지만 내가 500%, 300%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엑시콘입니다. 오늘 상한가 갔죠? 상한가 갔는데 물론 저희도 이런 데서 매매합니다. 저도 단타 칠 줄 알고 장투할 줄 알고 재무제표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거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면 배워야죠. 내가 못하면 내가 뭔가를 얻어가야죠. 어떤 걸 얻어가면 됩니까? 그냥 저가에서 사는 방법을 알으시는 거랍니다. 자, 이 봉이 뜨고 나서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계단을 돌파할 때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에 들어가세요. 요 구간 들어가면 뭐 몇 개월 기다렸습니까? 2달밖에 안 걸렸네요. 2달밖에 안 걸렸는데 이렇게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어렵게 매매하지 마십시오. 그냥 쉽게 매매해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종목은 레몽레인입니다.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정재와 와이드 플래닛이 유상 증자를 하면서 그냥 바로 점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요 종목도 똑같습니다. 자, 세력이 매집을 계속 내었던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서 슈팅 한번 났고요. 당연히 이제 저희가 여기서 매수 매매를 했겠죠. 그 다음으로는 또 이번에 시그널이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계단을 매수하셨다면은 이틀 만에 상한가를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었다라는 점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초보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한다고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잘하는 분들이라면 이 방송 보겠습니까? 아닙니다. 잘하는 분도 무조건 물론 보시긴 하겠지만 내가 초보라는 걸 인정하면은 오히려 편해집니다. 왜냐? 이렇게 초보들을 위한 많은 기법들이 있고 그 기법을 제가 무료로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타임 특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4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타임 특가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리뷰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더 플래닛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정재를 2번, 3번, 4번을 외쳤던 종목입니다. 이정재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정재가 여기 들어갔어요 라고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정재 씨와 와이더 플래닛이 레몽레인에다가 300억의 유중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셨죠? 보시면은 이렇게 유상증자를 들어가게 되면서 레몽레인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레몽레인이 지금 어떤 회사죠?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만드는 업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이더 플래닛이랑 접점이 생기면서 이제 와이더 플래닛이 하려고 하는 이정재를 가지고서 오징어 게임 2를 가지고서 하려는 여러 사업들,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레몽레인과 와이더 플래닛이 같이 하게 된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런 내용 뜨기 전에 어떻게 됐었죠? 저는 이미 여기 구간에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바로 지난주에 확인했겠고요. 오늘 물론 제가 추천드렸던 구간보다는 아직은 유사한 구간이지만 요걸 보셔야 되겠죠? 시간입니다. 시간에 지금 요거 제가 중간에 오다 보니까 다 못 찍었는데 지금 시간에 상한가를 갖겠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급등을 하겠죠. 그럼 저와 함께 이 일봉 3계단을 알고 계셨더라면 내일 즐거운 수익, 최소 15% 이상의 수익을 내실 수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으로 제가 갖고 나왔던 종목이겠고요. 뭐 주주 하나를 하는 회사고 퓨리오사에 지분 투자하는 VC고 두나무 체인 파트너스에 투자한 기업이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아시잖아요.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퓨리오사 IPO 한다고 합니다. 기업 가치가 4조, 5조 한다고 합니다. 두나무 요즘 몸값 2배 됐어요. 예, 비상장에서 몸값 2배 됐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내용이지만 월드코인 혹시 아십니까? 샘 알트만이 만들었던 월드코인을 우리나라에서 홍채 만드는 업체가 제휴를 맺었습니다. 수천 대의 경쟁을 뚫고서 샘 알트만과 1대1로 사업을 한 건데요. 이 체인 파트너스라는 기업에 DSC 인베스트먼트가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재료가 정말 많았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벌써 이거 봉이 3개나 떴다. 매집이 다 끝났다는 시그널이다. 그러면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 말씀드렸습니다. 3계단을 돌파했으니까 이제는 매수를 하셔도 되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급등을 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 아직 코인 시세 빵빵합니다. 체인 파트너스 재료 우리밖에 몰라요. 그러면 이 종목은 앞으로 더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리뷰 종목들 말씀을 드렸고요. 요 2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와 위지트라는 종목이고 위지트랑 위메이드 맥스 내용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래에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고요. 위메이드 맥스 빠르게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가 나이트크로우라는 그 코인을 쓰는 게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위믹스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코인 열풍이 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위믹스 가격이 폭등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위믹스 가격이 뭐 2,000원짜리가 이제 5,000원짜리까지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겠죠. 그래서 게임이 흥행하고 있느냐지 않습니까? 실체가 있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실체를 보셨을 때 12만 동접자가 있고 지금 대기열이 꽉꽉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그널이 떴습니다. 아무런 구간도 아니고 이번 구간에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 받아가시려면 요 아래에서 저와 함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6355 입력하시면 위메이드 맥스와 위지트에 대한 전략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화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